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서구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시가 서구 염색산업단지 일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고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또다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대구시가 염색산단 일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자 염색산단 입주 기업들은 기업들 나름대로 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거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 소식까지 함께 김민재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서구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에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는 냄새에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구에 있는 염색산업단지와 분뇨, 음식물, 하폐수 처리장, 그리고 서구 인근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까지 이 모든 시설에서 오는 복합 악취가 원인입니다. 이게 조금 심한 날은 창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지금 연못 같은 경우는 저 앞동은 아예 창문 자체를 지금 못 열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그런 냄새가 나요. 말로 설명은 못 하는데, 그다음에 거기 왜 분뇨 처리장인가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뭐 지하로 들어가 있는데 어떤 그게 공기는 위로 뭐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 그거하고 이게 염색공단 냄새하고 뭐 이렇게 섞여가지고 얕은. 지난해만 해도 염색공단 내 사업체 중에서 악취 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된 곳은 총 16곳에서 24건, 전체 입주 기업 127곳의 12.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대구시가 악취 발생 원인을 잡겠다며 염색산업단지 일대를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건 지난 8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주민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이 정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상격청사 앞에서는 벌써 한 달째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염색산단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 처리장 등 다른 환경 기초 시설도 악취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냄새가 나면 그거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밖에서 냄새가 나버리니까 이건 환기 자체를 시킬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저희가 그 복합악취라는 게 정확히 어떤 냄새가 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냄새를 저희가 찾을 수가 없으니 역학조사를 해서라도 환경기초시설까지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다른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환경공단이 주기적으로 악취 검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도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있다며 추가 지정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환경기초시설들의 악취 측정은 기준에 따라 짧게는 월 1회, 길게는 반년에 한 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 방식은 공기희석관능법, 다시 말해 사람의 후각으로 냄새를 맡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올 1분기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측정한 자료를 보면 분뇨 처리장과 음식물 처리장 그리고 매립장까지 모두 허용 기준치 아래로 측정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측정하는 날 당일 나와서 아무 냄새가 나지 않으면 그 반기나 월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제 전광판에 게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염색산업단지와 이게 뭐 공공환경기초시설의 냄새가 또 공기 중에 섞이면 이걸 또 복합악취라고 얘기하고, 주민들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 이게 뭐 어디 냄새다 특정하게 말하지도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합악취의 원인이 뭔지부터 대구시는 전수조사하고. 주민들은 다른 환경기초시설로의 추가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진정서 제출을 비롯해 대구시청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빗발치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그런데 악취관리 지역 지정을 앞두고 염색산단 입주 기업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악취관리 지역으로까지 지정이 되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어서 천혜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염색산업단지는 다음 달 1일부터 보다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우선 산단 안에서 악취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오는 11월 말까지 악취 방지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악취를 막기 위한 시설도 내년 5월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도 개선 권고나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조업 정지 또는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악취 발생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입주업체의 불만이 높습니다. 소규모 지원 사업 때문에 하여튼 그 장비도 많이 시설도 보완을 많이 하고 또 그 이후에 나름대로 지금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사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떤 그 보완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주업체들은 섬유업계에 불어닥친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달부터 염색산업단지 내 스팀 공급 가격이 10% 정도 상승했고 폐수 처리 비용도 20% 인상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악취 발생 업체의 98%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참여해왔는데 악취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추가로 악취 저감 시설을 들여야 할 판입니다.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모든 경기도 많이 둔화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환경 기초 시설도 많은데 저희 공단만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입주업체들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기업들의 의견 수렴 없이 악취 관리 지역을 결정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악취 방지 계획 이행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곳 산업 현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5월 24일은 제8차 여성 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입니다.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남성 정규직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인데요.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은 오히려 감소해 절반은 빚을 내서 생활할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이 이들에게는 최고임금에 해당하다 보니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5월 24일 제8차 여성 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을 맞아 전국 여성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회가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기준 여성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63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월평균 임금 414만 원에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남성 노동자 임금 대비 조선인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25% 수준에 불과했던 것과도 별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임금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전체 여성 노동자의 절반에 이릅니다.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이 이들에게는 최고임금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물가가 올라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3.8%로 역대 최저인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1.4%에 불과하고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1.1% 감소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임금 격차가 대한민국이 1위로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격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실정.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물가 인상률을 대비를 해보면 그래도 적정임금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한 13,000원 이상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전국 여성노조와 여성노동자회가 여성노동자 1,095명을 상대로 내의 최저임금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가장 많은 63%가 물가 상승률, 뒤를 이어 20%가 가구 생계비를 꼽았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또 여성 비정규직의 65%가 물가 폭등으로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모는 4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40% 정도를 차지했고 1,00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7.7%였습니다.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도 고용허가제에 묶여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이직할 수 없는 이주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암담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16개 나라에서 오시는데 이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로 오시거든요.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마음대로 퇴사할 수도 없죠. 미등록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현재 42만 명 정도 되는데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삶이 무너지면 사회와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들의 삶을 평균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를 네, 저희 케이블 방송은 지난해 지역 소멸을 주제로 연중 기획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나아가 지역 회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극심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부산에서 조금은 특별한 일과 여가 공간을 제공해 생활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부산형 워케이션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지역 회생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실제 참여자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김석진, 박재한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사계절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송정해수욕장. 이 푸른 바다를 보며 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마련한 워케이션 센터입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여가를 합친 신조어로 새로운 근무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휴가지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정말 일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쉬기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좋은 파도도 1년 4계절 내도록 들어오기 때문에 서핑을 즐기기도 너무 좋아서 일도 하시면서 버킷리스트로 가지고 계셨던 서핑도 배우고 이렇게 해변 열차도 타시면서 편하게. 워케이션 센터는 부산이 본사가 아닌 임직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지정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숙박비는 물론 해양 레포츠 등 관광시설 이용료도 일부 지원됩니다. 해운대구는 이곳 송정과 청사포 두 곳의 센터를 만들고 이용업체를 모집 중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워케이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부산역에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만들고 원도심 관광지 4곳에 위성센터를 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최대 워케이션 플랫폼과 교류를 통해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형 워케이션 홍보대사로 유소연 프로골퍼를 임명하고 골프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에 우버택시와 뉴트리 등 수도권 4개 기업이 참여를 표방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 진입에다 청년 이탈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한 부산이 워케이션을 내세워 지역 회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일과 여가를 합친 이른바 워케이션이 새로운 일문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부산에서는 생활 인구를 늘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부산형 워케이션 이용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워케이션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고 그리고 한 몇 회 정도 참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워케이션은 저희 회사가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와 그리고 이제 사무실 출근, 재택근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저는 재택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대세였던 워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매체를 통해서 좀 많이 접하고 있었고 관심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작년 4월에 부산 워케이션이 오픈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와서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업무 공간도 이용을 해서 거의 한 60회 이상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워케이션에 참여하고 계신데 네. 그 부산에서는 이곳 거점 센터 말고도 여러 위성 센터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 일해 보시니까 좀 업무 환경은 어떠셨는지요? 이 업무 공간 자체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실보다 더 좋을 정도로 개방감, 쾌적함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모든 IT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소품들마저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업무를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너무 좋은 이 오션뷰와 그리고 쾌적한 공간 때문에 저의 일상적인 그런
업무를 이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하게 되면서 업무 능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산형 워케이션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산형 워케이션이 앞으로 정착하려면 어떤 점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재택근무를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출근을 원하는 회사라면은 개인이 휴가만 온전히 내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직원들이 가서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직원들끼리 교류도 하고 팀빌딩도 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그 업무 루틴에서 벗어나서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창의력과 업무 효율성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식을 하시고 어떤 그 직원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육아를 부산시에서 육아도 함께 같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기혼자들도 많은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만족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부산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3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원도심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가운데 워케이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미의 한 파크골프 클럽이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다문화 주민들과 함께하는 파크골프 대회를 열었습니다. 3년 전 외국인 노동자 치료비 마련을 위해 시작한 행사가 다문화 주민들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치는 자세는 어딘가 어색하지만 골프를 대하는 마음가짐만큼은 프로골퍼인 다문화 주민, 그리고 응원하는 파크골프 동호인. 구미 거북이 파크골프 클럽은 3년 전부터 구미에서 생활하는 이주 노동자와 학생 등 다문화 주민과 함께 파크골프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대회가 기획된 것은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을 돕는 비영리 단체 활동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노동자의 병원비 마련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파크골프라는 걸 알게 되었고 2천만 원이 드는 태국 노동자 신장 암 수술비여서 이제 구미불교 사업연합회 스님들에게 이 스포츠를 통해서 모금을 하면 어떨까요 해서 규칙이 어렵지 않아 배우기 쉬운 파크골프. 탁 트인 자연에서 하는 만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의 문도 트여가고 있습니다. 골프를 통해서 좀 더 서로를 알아가고 또 이름도 알게 돼서 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제 손뼉도 칠 수 있는 정도로 어떤 친밀감을 이렇게 가지게 됐고. 여기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여기 대회마다 친구들이랑 사귀게 돼서 더 같이 만나서 한국 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북이 파크골프 클럽은 그동안 홀인원을 할 때마다 모은 200만 원을 이주 노동자의 백내장 수술비로 기부하고 대회 참가비는 구미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에 뿌리내린 파크골프가 다문화 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더욱 깊이 자리 잡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태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오는 27일까지 202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여는 내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국제포럼과 공연, 워크숍 등을 진행합니다. 우선 22일까지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이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한국과 미국, 독일, 핀란드, 몽골 등 5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23일에는 제4회 미래문화예술교육 포럼이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리며
25일에는 종로 세운상가 세운홀에서 2024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가 개최됩니다.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자유, 평화, 존엄의 회복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고자 문화예술 교육의 목표가 국제적으로 공조되고 확산되어 모두의 의지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성군이 군 특화 노인 일자리 사업인 달성의 그린 파수꾼을 추진합니다. 77명의 어르신들이 오는 11월까지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달서구가 결혼과 출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 등 3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구청이 금호강변 매천대교 상단에 9홀 규모의 비산 제3파크 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골프장은 파크골프 입문자를 위한 연습장과 다목적 광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다음 달 5일까지 신입 직원 142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직종별로 보면 사무직 23명, 기술직 54명, 공무직 65명으로 필기시험과 실기,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합니다. 악취는 불쾌감뿐 아니라 건강 위해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는 등 감각공해로 불립니다. 법적, 공학적 해결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악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 BTV는 시청자에게 더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